캘리포니아 와인을 좋아하시면 저는 바쏘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바쏘 드셔, 바쏘. 죄송합니다. 네. 쇼핑 라이브 로맨틱 홀리데이 특집. 오늘은 세상 어떤 책보다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와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러브 스토리가 녹아있는 웨딩 와인 베스트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와인의 깊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막 이쪽에서 벌써부터 전문가의 아우라가 막 느껴집니다. 네, 김양석 셰프님과 송기범 소믈리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와이넉스에서 총괄 셰프를 맡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와이넉스에서 총괄 소믈리에를 맡고 있는 송기범 소믈리에입니다. 저처럼 이제 막 와인을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와인웍스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 같아요. 네, 와인웍스는 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사가는 것부터 가서 직접 먹고 김영석 셰프의 그런 요리 페어링과 송기범 소믈리에의 와인 셀렉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와인 수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와인 수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백화점의 자랑이죠. 와이넉스. 한 1,500종 정도의 와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와인들을 사가실 수도 있는데 글라스로도 한 12종 정도를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와인으로 문화 컨텐츠도 하고 있고 사실 소믈리에와 셰프가 와인과 음식으로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러브 스토리가 담긴 웨딩 와인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네, 어떤 와인이 첫 번째 주인공일까요?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와인은 그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의 선택, 폴 로저입니다. 아마 이 라벨을 보시면은 이제 흰색으로 되게 좀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라벨 자체가. 마치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화이트 호일이라는 애칭이 있고요. 사실 이 폴로저라는 거는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는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제일 고급의 스파클링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윈스터 처칠이 가장 사랑했던 샴페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영국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유명한 샴페인 중에 하나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샴페인이라는 술 자체가 실수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돈페리뇽 수도사가 수도원 서랍에다가 이런 화이트 와인을 넣었는데 어느 날 몰래 한 잔 꺼내 먹으려고 서랍을 열고 오픈했는데 거품이 터지면서 와인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샴페인이 탄생되게 됐고 이런 샴페인은 지금도 그렇고 어떠한 축하 자리나 어떠한 피로연, 어떠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최고의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얄 워런트라고 해서 영국 왕실에 납품되는 상품들 중에 심사를 거쳐서 인증 마크가 새겨지는 약간의 왕실 보증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시는 순간 이제 영국 왕족이 되는 거죠. 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샴페인이 모든 스파클링 와인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명칭입니다. 이 샴페인은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샹파뉴 지역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이라 일컬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뭐 크레망이라고 불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명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와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맛은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트러스나 뭔가 약간 비스켓 향, 약간의 가죽 흙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네네네.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샴페인은 총 3가지의 포도 품종들이 블렌딩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아로마를 갖고 있는 게 샴페인의 특징인데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아로마들로는 시트러스 계열을 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약간의 비스켓하고 약간의 토스트 향들은 2차 발효, 병 속에서의 숙성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두 번째 부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아로마도 갖고 있는 게 샴페인의 매력이고 당연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품 또한 샴페인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와인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었던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식 때 골랐던 샴페인입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난 팬이신가 봐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저는 그레이스 켈리님을 잘 몰라요. 계속 말씀드리면 이 그레이스 켈리가 되게 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나코라는 그 자그마한 나라, 여의도보다 작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화보 촬영을 하는데 레니에 3세라는 분께서 이제 보고 이제 한눈에 그냥 반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이제 결혼할 때 다이아는 12캐럿을 못해도 꼬물이 하나쯤은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샴페인입니다. 제가 이걸 먹어봤던 계기도 뭐 송기범 소믈리에가 따줘서 먹긴 먹었지만 좀 클렌징 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제철 방어에다가 시트러스 향이 팡팡 터지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거 그 알 터트려가지고 안에다 넣고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심지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킹크랩, 갑각류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색상도 비슷하고. 그리고 셰프님 저랑 이번에 또 노량진 가서 드셨잖아요. 그렇죠. 노량진 길에서 저희가 이 뽀모리를 또 먹었습니다. 정말 포장마차에서. 좀 추워요. 네, 화장실도 지하철 2층으로 가야 되고. 하지만 이런 로제 샴페인 저는 가장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식이랑도 가장 좋은 매칭을 이루는 샴페인 중에 하나가 바로 로제 와인이고요. 심지어 백김치 같은 거랑 먹어도 충분히 잘 어울려요. 아삭아삭거리는 김치의 식감에다가 샴페인의 지속적인 버블감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붉은 살 생선은 더할 나위 없고요. 예. 네, 그러면 다음 와인도 살펴볼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이 스페인의 국기와 벨기에의 국기가 이렇게 나란히 크로스가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지 혹시 소믈리에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겠다. 왜 이런지 저는 정답을 알아요. 셰프님도 아실 것 같으니까 왜 이런지 아세요? 근데 약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대본이 유출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이제 벨기에의 보두엥 국왕과 스페인의 공녀 파비올라의 비밀스러운 약혼식과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식에 사용된 와인이고요. 국제 커플들 결혼할 때 선물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 이제 사인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국기 바꿔가지고. 라벨도 나중에 국제되나요?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국제 결혼해야겠네요. 선물해드릴게요. 근데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네. 네, 와인 이름을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네. 제가 너무 투머치 토커였는데 이 와인의 이름 다 읽으실 줄 아시잖아요. 예. 네, 읽으실 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설명 안 스페인 해주셨어요. 발음으로 해주세요. 이 와인의 이름은 페렐라다 파비올라입니다. 예. 페렐라다 파비올라라 하지 마시고 페렐라다 파비올라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약간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파비올라. 파비올라로 네, 그렇게 해주 그렇게 발음하면 인싸가 되는 인싸가 되는 거죠. 요즘 인싸란 단어 말고 힙스터란 단어 쓰지 않습니까? 힙스터. 죄송합니다. 제가 30대라서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수많은 이제 저처럼 막 말이 많아요. 되게 투머치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로얄 웨딩을 위해 선택된 와인이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테이스팅 노트 관련해서는 좀 소믈리에님이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투머치 토커분께서 파렐라다 와인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와인 모임에 가거나 와인을 먹으러 갔을 때 거의 항상 누군가가 가지고 오는 와인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테이스팅을 했던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 와인은 굉장히 잘 익은 과실량, 특히 약간 레드 계열의 과실량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약간의 스트로베리도 그렇고 레드 체리, 약간의 야생 딸기 같은 향도 오는데 스페인은 다른 나라들과는 굉장히 좀 차별점이 있는 게 양조 테크니컬이 있습니다. 숙성을 굉장히 오래 하는 게 스페인 와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그 숙성에서 오는 오크통 숙성에서 올 수 있는 약간의 토스티함과 약간의 그을린 향들, 그러니까 빵, 토스트 향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게 바로 이 와인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와인이 스페인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와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레드 와인 하면 이제 고기, 육류를 많이 하는데 스페인에선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하몽이거든요. 하몽이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의 신토부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로컬 음식과 로컬 와인의 페어링. 정말 뗄 수가 없습니다. 오픈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멋있게 하는 게 시내물방울처럼 한번. 시내물빵을. 그러면 여기 가장 비싼 폴로저를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정산 후정산이라고. 네, 여기서도 저한테 일을 시키시는군요. 맛있게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캡을 위에 있는 캡을 벗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와인 자체를 일단은 어깨라고 부르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딱 손으로 잡고 아래로 잡으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어깨를 타고 올라오시다 보면은 툭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툭 튀어나온 입형 입구 쪽에 여기에 의지해서 동그랗게 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이프가 생각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손을 조심하시고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길게 의지해서 쭉 그어주시면 돼요. 그어주시고 이 상태로는 당연히 안 빠집니다. 세로로 한번 또 그어주세요. 그리고 살짝만 쳐주시면은 네 이렇게 와. 오픈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 하면은 박수를 쳐주시거든요. 어. 오늘 박수 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코 캡이 살짝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스크류를 열어주세요. 스크류를 꺼내주시고 이게 스크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지만 와인의 코르크의 정 가운데를 찔러서 눌러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찔러서 눌러주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쭉쭉 돌려주세요.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95% 위에 있는 스크류 꽈배기 한 단만 남기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지렛대로 변신을 합니다. 일단 지렛대에 걸고 오픈을 올려주시고요. 다 올라와요 이제. 근데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하시면은 이 아까운 와인 굉장히 못 먹게 될 정도로 코르크가 깨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그러면. 조심하셔서 네. 그다음에 2단 지렛대 원칙을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깔끔하게 코르크가 와. 오픈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코르크가 굉장히 많은 와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태에 있어가지고 코르크를 살짝 만졌을 때 굉장히 건조하다 하면은 와인이 조금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이 됐구나. 그리고 이쪽에 와인이 묻어있지 않고 좀 말라있다 하면 좀 건조한 상태의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르크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현대백화점 와인 보관이 잘 돼 있네요. 아 역시 훌륭하네요. 현대백화점. 촉촉해 촉촉. 소믈리에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향을 맡아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네네네. 그래서 그 향을 맡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근본적인. 일단은 섹시해 보이려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농담을 드린 거고요. 이 향을 맡는다는 거는 이 코르크에 혹시라도 오염이 되면은 조금 젖은 상자나 안 좋은 널판지, 조금 비 오는 날에 약간의 숲 같은 향, 좀 안 좋은 향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와인이 혹시라도 마시기 전에 코르크의 문제를 찾아서 와인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믈리에님의 손길을. 제발 네네. 이제는 마셔라. 이제 빨리 좀 마셔주세요. 좋아하시는 색상 고르시면 제가 거기 따라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화이트. 화이트, 네, 가볍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와알못이라서 조금 풀렸네요. 네. 테이스팅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게 제가 있나요? 도와드릴게요. 네네. 보통 레스토랑 가서 와인을 주문하시면은 테이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와인을 소량 잔에다 따라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와인이 혹시라도 맛있냐 맛없냐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와인 자체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향을 맡아보시는데 지금은 안 좋은 향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따라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따라주세요. 테이스팅하니까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색깔이 좀 끌리네요. 아, 네. 왠지 모르겠지만 현대백화점 색깔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회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바꿀 걸. 이렇게 와인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먼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인 매너가 아닙니다. 아니, 안 먹어요. 와인을 약간 입술이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네, 와인은 눈을 바라보고 자리로. 그리고 잔을 토스트한 다음에 드셔야 돼요. 아, 내가 저기 건배사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영어로 제가 건배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자, 원샷! 깔끔하네요. 네. 안 웃기시? 안 웃기세요? 빵 터져야 되는데. 네, 그럼 저희 일단 다른 거 다 마시면서 다음 와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드릴 와인은 바소 까베르네 소비뇽이 되겠고 이게 2005년도에 한국인이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예, 다나 와이너리,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설립을 해서 한국인의 자존심인 거죠, 사실은. 캘리포니아 와인을 좋아하시면 저는 바소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바소 드셔, 바소. 네, 준비. 있잖아요. 네, 바소 마셔, 한국어로 바소. 해야 네. 터집니다. 네, 봤어, 마셔봤어. 네.
이거 아직 바소 동갑이라서 말 놓기로 했거든요. 동갑이에요? 동갑입니다. 네. 제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네, 동갑입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형인 줄 알고 제가 저도 형인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이 바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자부심이 녹아져 있는 와인 중에 하나고 정말로 자두랑 체리랑 그리고 진짜 잘 익은 약간의 검붉은 과실량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여기 또한 이거는 좀 특이하게 약간의 프렌치 오크에다가 숙성을 시켰어요. 약간의 미국의 때루아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자연환경에서 길러진 포도를 약간의 프랑스 스타일로 양조를 한 게 이거의 특징입니다. CEO들, 리더들이 가장 선물하기 좋고 선물 받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와인이 바로 이 바소 와인인데요. 한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식이랑 잘 어울리는데 이 불고기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레시피가 있어요. 불고기를 먹을 때 간장이랑 물이랑 설탕은 1대1로 섞어요. 뭐 마늘, 설탕. 양파 뭐 그런 거 전혀 안 1:1. 들어갑니다. 원래 와인을 먹을 때는 양념이 많이 되고 그런 게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또 고기 요리 중에 비프 웰링턴이라고 있거든요. 비프 웰링턴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소스 대용이 바로 와인이에요. 이 바소 와인 지금 빈티지가 2014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이니까 6년 정도 병에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안에 많은 향들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고기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불고기를 조리하시기 전에 먼저 와인 오픈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향을 더 많이 깨워 놓으신 다음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와인은 어떤 거죠? 단치아 아스티 스푸만테입니다. 네. 유명한 웨딩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델핀 아르노 루이비통 부사장 분과 와이너리의 그 오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알렉산드로 간치아의 결혼에 사용된 와인으로 명품 패션계와 우리 식품의 명품 와인의 결합. 네. 그리고 당시 결혼식 때는 크리스찬 디올, 존 갈리아노가 웨딩 드레스도 해주고 칼 라거펠트가 웨딩 촬영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저는 좀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이야기 보따리 수준이라고 저희 채팅창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수가 얼마 되는지 또 물어보시네요. 네, 도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높지 않아요. 7.5도입니다. 와인 초보자부터 그리고 애호가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와인인데 특히 이 간치아 하면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와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 테이스팅은 굉장히 파인애플 향도 그렇고 약간의 시트러스 향, 잘 익은 약간의 그런 열대과일 향도 나는 게 특징인데 약간의 단맛이 어우러져 있고 굳이 음식이 없어도 먹기에는 아주 충분한 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도 저희 한번 마셔보나요? 네. 하나 또 오픈해 주시죠. 네, 스파클링 오픈 굉장히 많이들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파클링 친절하게도 이 코일을 벗기는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를 잡고 동그랗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코일을 살짝 벗겨줍니다. 여기 케이지라고 하는 철사가 보여요. 이거는 정확히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 케이지를 정확히 6번만 돌려주시면 풀리게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정확히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왼손에 있는 엄지를 떼는 순간 이 코르크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하면 안 되고 조명도 피하고 아무도 없는 곳을 하신 다음에 이 왼손은 그대로 병목을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아래쪽을 살짝만 돌려주세요. 병을 돌려야 돼요. 네, 병 아래쪽을 네. 돌려서 아래로 뽑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박수가 나네요. 네. 이 와인도 깔끔한. 네. 혹시 이거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테스팅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기포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빛깔을 보시고. 너무 저희가 쳐다보나요? 약간의 꿀향 그리고 약간의 허니향이 굉장히 또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러브 스토리가 담긴 이 웨딩 와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음은 또 어떤 와인이 기다리고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2월 14일 날 있잖아요. 그때 추천드릴 수 있는 연인을 위한 와인. 아마 두 전문가님께서 미남이시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